입대에서 복무는 물론 전역 후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제대 군인들을 위한 사회 복귀 지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코로나19로 더욱 극심해진 취업난. 시원하게 뚫을 방법 어디 없나요? 오늘 제대군인 취업의 모든 것을 들여다봅니다. 궁금하면 국방 포커스! 명예로운 군 복무 이후 전역하는 모든 장병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우리 군의 노력 살펴보겠습니다. 제대군인 취업 지원에 대해 말씀해 주실 분들 모셨는데요. 각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장 정윤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주대학교 박효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장님 소개해 주셨는데요.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에서 나오셨습니다. 자, 근데 시청자들께서 제대군인 관련해서 이제 국가보훈처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게 궁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너무 궁금합니다, 네, 사실. 주요 업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국가보훈처는 좀 익숙하실 텐데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 하면 낯설어하는 분들이 네. 많이 계십니다. 맞아요. 사실 우리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에서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제대군인들이 안정적으로 사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또 그분들이 살아가면서 명예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해 나가실 수 있도록 예우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좀 자세히 말씀을 네. 드리면 제대군인들이 사회에 빨리 정착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은 취업을 그럼요. 해서 네. 경제적인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또 생활하면서 필요한 의료라든가 법률 자문, 이러한 생활안전 지원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주택을 구입할 때 네. 대부까지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분들의 어떤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영예롭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역사적 사건들이죠. 6.25 전쟁이라든가 서해 수호의 날, 또 호국영웅 귀환, 이러한 다양한 행사들도 저희 제대군인국에서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제대 군인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과 국가보훈처가 이 국방부와 함께 이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박 교수님,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사실 제대군인 전직 업무 체계를 보면은 정부, 국방부나 국가보훈처,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제대군인 지원국에서 그런 업무도 하지만 실제 이제 각군 본부에도 그런 업무를 하고요. 고용노동부하고 해서 서로 이제 상호 연계돼서 협조하고 협업하는 체계로 이제 구성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가보훈처는 군 복무를 필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필한 자라는 차원에는 이제 거기에 장교, 부사관 또 우리 병사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국방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국방부는 이제 현역에 몸담고 있으면서 전역을 앞둔 전역 예정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든 프로그램이나 그 안내들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국방부 차원에서 다 이렇게 할 수 있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 정책을 국가보훈처와 국방부가 맡아서 한다고 하니 따로 또 같이 이 앙상블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시너지 효과 내야 되거든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렇죠. 협업이 된다는 것은 그렇죠. 결국은 이제 시너지를 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 국가적 지원을 그럼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제 직업군인인 경우가 있고 또 의무복무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다르긴 합니다만 사실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보훈처의 그 법률이거든요. 네. 그 법률에 따르기 때문에 그게 1997년도에 제정된 이후에 사실 제대군인에 대한 그 취업이나 교육이라든지 뭐 의료 대부 지원, 좀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지원은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관련 기관들의 그 협조, 협업, 사실 이게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 제대군인 지원 그 업체 제대군인 그 의무복무 고용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건 사실 그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고 있거든요. 이런 그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문제 그런 것들은 약간 더 다소의 이제 협업이 더 필요하고 말씀하신
그 서로 그 시너지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조금 더 근본적인 거를 좀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제대군인 하면은 이제 군 복무를 마친 사람들을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우리 군에서는 제대군인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지. 금방 우리 황영진 씨도 군대를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네. 여기도 우리 네. 저희는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무조건. 다 제대군인이시죠. 네. 제대군인 하면 일반적인 정의에 따르면은 병역법이나 군 인사법에 따라서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분들을 모두 제대군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네네네. 또 국가의 부름을 받은 상근 예비역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서 기간에 따라서 의무 복무자, 또 단기 복무자, 또 장기 복무자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있는데요. 다만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대군인을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제대군인 정의가 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하신 분들을 중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을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 네. 이 구분에 따라서 지원하는 범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군에서 복무 전역할 때 심정. 저도 이게 뭐 벌써 옛날 몇 생각이 난다 이 말이시죠. 몇십 년 전이지만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이 도움이 필요한 시기인 거는 확실한데 그리고 뭐 뭔가 지원이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박 교수님, 네. 이 시기에 국가가 나서서 정책적으로 제대군인을 지원해야 하는 그런 뭐 이유가 있나요? 뭐 그리고 뭐 국가적 의무다, 이유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사실 제대군인이 일단 어떠한 직장을 갖고 있었다고 보는 거죠. 1차 직장이라 보는 것이고 사실 저건 재취업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군 간부 같은 경우는 직업군인으로서 특정 공무원이잖아요. 그 특정 공무원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장기 복무가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제 전역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년 구조로 간다 하더라도 일반 어떤 공무원보다 한 6년 정도 빨리 그 사회에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직업적 안정성이 있다 이렇게 통상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계급 정년이나 연령 정년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역하는 시기가 희한하게 생애 최대 그 지출 시기에 전역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 이러한 문제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보장이 되어야 복무 기간에 정말 국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된다고 보는 거죠. 맞아요. 불안하면은 복무도 잘 못하고 그럴 거예요. 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저도 좀 일자리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제대군인 입장에서는 사회 진출이나 취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 이거 제대군인들이 지원을 더 받는 걸 절실해 졌을 것 같아요. 네, 코로나가 좀 밉죠. 밉죠. 아주 밉죠. 예. 사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어떤 팬데믹 때문에 여러 가지 충격을 안고 어려운 상황들 앞에 지금 저희들이 놓여 있는데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취업 아니겠습니까? 네. 사회적인 어떤 기업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실직자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어떤 그 구인의 어려움, 또 제대군인 입장에서 보자면 또 한 가지 어려운 사항이 이제 4차 산업이라든가 기술 위주의 직업 트렌드로 변화해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또 적응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역을 하더라도 바로 취업되거나 또는 우리가 속칭 이야기하는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하기가 대단히 어렵죠. 특히 군 복무를 하면서 전역 후를 대비해서 취업을 준비한다는 것은 사실상 군에서는 어려운 이런 상황이죠. 맞아요. 그래서 실제 저에게도 많은 제대군인들이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 금방 우리 박 교수님께서도 국가 책임을 말씀하셨는데 국가 책임 강화가 필요한 시기고 예. 제대군인들이 빨리 안정적인 삶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취업 지원 관련된 다양한 이러한 대안들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국장님 어깨가 무거우시겠지만 많은 또 아이디어 또 제도 개선 또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박 교수님, 이제 우리 전역하는 장병들이 그 복무 기간이 제각기 다른 상황에서 이제 그 전역을 하기 때문에 그들 상황에 딱 맞춰서 이렇게 또 취업 지원 같은 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수님 그 복무 기간별로 지원 양상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좀 전에 이제 국장님이 복무 기간별로 그 구분을 해주셨잖아요. 단기 복무, 네. 중기 복무, 장기 복무. 그것이 이제 사실 근무 연한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근무 연한별로 해서 사실 어떻게 지원한다. 그게 그 형평성이나 이런 차원에서는 좀 안 맞죠. 그렇지만은 이제 국가가 다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그걸 차별화 좀 된 건데, 이게 단기 복무 같은 경우는 이제 채용 시험이 자기 복무하는 기간 동안에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채용 시험의 상한 연령을 연장해 준다든가 뭐 그 또 국비 진료나 이런 이제 단순한 것들이 있고요. 근데 문제 이제 중기 복무들입니다. 장기가 안 되고 나오시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취업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직업 훈련이거든요. 직업 훈련하고 그 취업을 알선해 주는 거, 이제 그런 사업으로 가고, 이제 장기 복무나 이제 국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조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맞춤형으로 가기 위해서 10년 이상의 장기 복무자들은 사실상 그 군내 직위를 가장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군과 관련된 그런 직위, 군 관련된 직위로 가는 게 가장 일을 잘하니까 그런 맞춤식 전직 지원 교육하는 게 이제 장기 복무 위주로 가는 거고요. 이 장기 복무가 아닌 10년 미만의 이제 중기 복무 같은 경우는 지금 국방부 차원에서 하는 것은 취업 전직 기본 교육, 그걸 아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교육 플러스 정보 제공이 중요해요. 그 군에 이제 사회하고 격리돼 있다 보니까 이 어떤 많은 그 정보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지원을 해주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체계적이고 맞춤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어떻게 보면은 이 전역 제대할 시점이 돈을 가장 많이 써야 될 때다. 이게 불안감을 자꾸 만드는데, 그래서 일단 복무별로 생애 주기에 맞는 지원을 해준다면 아무래도 군 장병들이 이 전역에 대한 불안감이 좀 해소될 것 같고 이게 큰 힘이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네. 사실은 제대 군인들의 지금 삶의 모습이 현역 장병들에게는 미래 자신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제대 군인들을 지원하고 또 영예롭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현역 장병들에게는 사기라든가 또 미래에 대한 불안, 또 나아가서는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제대 군인국에서는 전역 후부터 고령이 될 때까지 생애 주기에 맞춰서 어느 시점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예를 든다면 중기 복무자 같은 경우에는 30세 전후되는 이러한 그 연령들이기 때문에 취업이 가장 중요하죠. 네. 또 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기 복무 제대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라든가 자녀 교육 이런 데 관심이 많고, 또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연금은 받지만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우 이러한 데 관심을 많이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그분들 생애 주기에 맞춘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여러 가지 분석 자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중장기 복무 이 제대 군인과 의무 복무 이제 제대 군인 이 지원을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면은 중장기 복무 이 제대 군인이라고 하지만 요즘 같은 평균 연령이 100세를 향하는 이 시대에 사실 전역하는 연령대를 살펴보면은 이게 정말 사회 정년과 비교했을 때 이게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젊어졌습니다. 그죠? 뭐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더라고요, 국장님. 그래서 우리가 의무 복무 전역 제대 군인자들 포함해서 20대부터 또 5년 이상 근무하신 그 30대, 또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40대, 네네네. 또 연금을 받더라도 또 다른 생활이 필요하신 50대, 이렇게 이후로 구분이 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 생애 주기에 맞춘 금방 말씀드린 이러한 지원은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을 개발하면서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어떠한 시기에 무엇을 지원해 드릴까 하는 이것이 저희들 정책의 주 이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현재 중장기 복무 제대 군인을 위한 특별히 뭐 마련된 취업 지원 정책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네. 맞춤형 뭐 이런 거. 네.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실제 그런 것들을 수요자인 제대 군인 네. 입장에서는 어떻게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취업 정책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취업 정책은
제대군인들이 전역할 때 본인이 희망하는 직장에서 평생 일할 수 있는 이러한 취업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 저희들 정책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제대군인국에서는 전국의 10개 지역에 10개 제대군인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운영을 하면서 제대군인 일자리 지원 체계를 나름대로 정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제대군인 지원센터에서는 전역하는 제대군인 개개인에 맞춤식으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고요. 예. 이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취업하는 데 필요한 전직 지원금이라든가 직업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위한 어떤 그 맞춤식 특화된 교육, 그다음에 해외 취업 알선까지도 저희들이 오, 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부처나 또는 지자체,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제대군인들의 특성에 맞는 이런 일자리들을 많이 발굴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도 저희들이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에 10개 정도의 취업 지원 센터가 있다니까 정말 또 반가운 소식 아닙니까? 새로 알게 된 네. 지식입니다. 교수님,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사실 그 이제 군에서 오랫동안 복무하다가 전역하신 분들 보면은 일단 뭐 책임감, 군에 대한 충성심, 이게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네. 이 취업에 유리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일반 기업에서 항상 그 선발할 때 군필자, 그렇죠. 우선 뭐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맞아요. 지금은 그게 없어졌는데 그만큼 이제 군에 복무를 하면은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지금 말씀하시는 뭐 책임감, 리더십, 뭐 조직 관리 능력, 그리고 뭐 원칙을 준수하고 정직하다. 이게 사실 대표적인 그러한 이 장점이고 역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취업 문제가 그런 역량만 갖췄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역량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과연 갖추었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네. 기업에 맞게끔. 그래서 개인이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취업 역량, 그것이 이제 실증적인 조사를 해서 기업체 간에 이제 매치를 시켜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수요자가 원하는 어떤 그 상태로 돼야 되죠. 그러니까 역량을 갖춰줬다 하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좋은 장점들보다도 그것이 자기가 그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하고의 어떻게 그 역량이 맞춰지느냐, 이제 그런 걸 개인별로 컨설팅을 해주고 또 부족하다면 교육을 지원해주고 이제 그러한 것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장점을 더 부각시켜주는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군에서 오래 근무하다 보면 중장기 그 제대 군인들에게 적합한 정말 그 취업 관련한 정보 제공 또 그거와 관련해서 또 교육도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사회와 또 오래 떨어져서 생활한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럴 것 싶은데 이렇게 정보 제공, 뭐 교육 같은 어떤 프로그램이 또 특별히 있는지 현역이지만 또 이런 걸 제공받을 수 있는지 어떻습니까? 그걸 제가 이제 간략하게 도표로 준비를 해왔는데 네. 이제 중기복무자 같은 경우에 직업훈련 쪽 그리고 이제 취업 알선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전직 기본교육이라는 거에 중기복무자도 포함을 시켰고요. 네. 그다음 취업 알선에 이제 지금 아주 다들 좋아하는 게 이제 진로 지도를 하면서도 취업 상담을 해줘요. 이제 상담을 해주고 또 구인구직 만남의 그 광장 같은 그런 금년도에 저희가 뭐 이제 제대군인 날도 선포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장기복무 제대기원은 이제 취업 지원서부터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뭐 대부 지원, 주택 분양 국장님이 쭉 설명해 주셨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취업 지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취업 지원은 국가기관의 이제 공기업 그거는 이제 그 일정 고용률을 확보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는 거, 폭을 자꾸 넓혀주는 네. 거죠. 이런 것들로 이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제대군인 이 지원 정책 요거 말이죠. 안보에 굉장히 보탬이 많이 되는 뭐 저는 지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중장기 복무를 결심한 군 장병들이 전역 후를 걱정하지 않고 이 군 본연의 임무를 전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강한 군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네. 질문 너무 좋습니다. 네. 뭐 걱정 없이 해줘야 맞습니다. 돼요. 네네. 네,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역 후의 삶이 안정되어야만 현역 장병들이 마음 놓고 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기본이겠죠. 따라서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정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숭고한 임무를 수행하는 현역 장병들이
미래 걱정 없이 군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말 제대 이후의 삶이 보장된다면은 그것이 강군을 만드는 가장 초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장님,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이런 지원 정책을 마련해 놓고 있는지요? 네.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에서 수행하는 제대군인 지원 업무를 보게 되면은 중기와 장기 복무 제대군인에게 중점을 두고 모든 정책들이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시대적으로 또 시기적으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들에게 무엇을 지원해야 될 건가를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왔죠. 네. 사실 매년 28만여 명이 전역을 하는데 이 28명에 대해서 어떠한 그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재정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담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무복무자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해본 결과에 따르면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당연히 보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 네. 아니냐는 어떤 신세대적인 이러한 욕구들을 많이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간뿐만이 아니고 취업이라든가 학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경력 단절 또 취업 기회 상실 이러한 문제들로 청년 세대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들이 원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경제적인 보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경력 인정과 취업 지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대 군인국에서는 이러한 제대 의무 복무를 마치고 제대하는 군인들에게 그야말로 맞춤식으로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의무 복무자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실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무복무자 제대군인의 정의를 포함을 시키고 네. 이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여러 가지 정부 부처와 협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중입니다. 우리 국장님 정말 앞서가십니다. 네. 네. 그 예전에 이제 군 입대하면요. 그 군 입대의 그 시기를 잃어버린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의미가 없다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요즘은 정말 달라졌다고 합니다. 보니까 청년 창업 인재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 저희 군 복무 중에 뭐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슨 뭐 나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교수님?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 사업을 2017년부터 일부 좀 시범 사업으로 했던 게 그 청년 창업 인재 육성 사업인데 네. 2020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됐어요. 대대급의 이제 취업 창업 동아리도 만들고 창업 인식 교육도 시키고 이 창업 관련된 이제 붐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 이게 성공한 그 스토리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링티라는 그 링거 그 있죠. 그다음에 불가사리로 해갖고 불가사리가 그 사실 또 해양에 아주 그 저거 폐를 끼치는 건데 그 되게 불가사리를 활용해서 그 제설제를 만든 게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제 탄생을 했어요. 아 진짜요? 예, 그래서 막 200억, 300억씩 연간 매출액이 있고 하는 이런 게 이제 성공 스토리들이 나오면서 하다 보니까 이 창업 동아리가 엄청나게 이제 활성화되는 거죠. 서로 하고 싶어 하고 서로 네. 이제 그 의기투합하게 되고 이러한 그 창업 동아리가 이렇게 이제 곽강을 받을지 모르는 거죠. 이러한 그 경진대회를 이제 국방부 경진대회도 계속 하고 있고 네. 단지 좀 아쉬운 점은 이렇게 해서 그 군에 있을 때는 그 이제 지원하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이제 전역한 이후에까지도 이게 좀 지속적으로 그 국가적으로 관리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그네들의 이제 바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네. 뭐 창업하려면 군에 입대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성공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제 주변에 또 소소한 그런 창업 스토리가 있어요. 이 그래요? 공군에 얼마 전에 이 레 밀리타리블이라는 영상이 한번 만들어져가지고 되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되게 신세대식으로 잘 만들었더라고요. 뭐 눈 치우는 그거 맞습니다. 말씀? 예. 굉장히 많은 조회수를 했었죠. 근데 그 관련 인원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데 이런 걸 만들었지 했는데
그 인원들이 그대로 제대에서 나가서 회사를 세워가지고 지금 대기업들 홍보 영상 만들어주고 이러더라고요. 네. 대단합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군에 있던 창업 동아리가 사회에 나가서 또 이어지는 이런 또 모범 사례가 나왔습니다. 예, 예, 좀 성공 사례가 쭉쭉 이어졌으면 예, 합니다. 좋죠. 어쨌든 요즘 취업난이 너무 심각하잖아요. 심각해요. 네, 지금 국가보훈처 그 제대군인 취업센터에서도 이제 취업을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소개해 주고 또 기업과 실질적으로 이렇게 매칭해주는 이런 게 정말 잘 이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뭐 사례도 좋고요. 뭐 정책 소개해 주세요. 네. 아까 금방 창업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제대군인 지원센터에는 10개의 창업 지원 팀들이 별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창업에 필요하신 분들은 제대군인 지원센터를 찾아오시면은 얼마든지 창업 관련된 정보를 획득을 하고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금방 기업들과 제대군인들의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매칭시킬 네. 건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제대군인 지원센터를 활용을 해서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일자리들을 많이 발굴하고 있는데 사실은 미스매치하는 이러한 그 비율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스매치하는 비율의 그 핵심은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능력을 제대군인들이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네. 미스매치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것들도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직업 역량 강화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 처에서는 이미 제대군인을 채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네.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이기 때문에 계속 고용을 좀 보장해 주십사 하는 이런 그 요청을 드리고 있고요. 네. 또 제대군인을 채용하지 않은 현재까지 채용한 경험이 없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 4,500개 제대군인 특성을 고려한 직종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죠. 선정을 해서 중점 협력 업체로 저희들이 MOU를 체결을 하고 네. 거기에서 인사 상담이라든가 또 구인 구직 행사를 통해서 제대군인들과 일자리를 매칭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요즘 국방개혁 2.0에 따라서 국내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국방부라든가 방사청 등과 협업을 통해서도 국내 일자리 아웃소싱하는 분야에 제대군인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이러한 그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대 군인의 취업과 관련해서는 군 복무 경력이 이 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 군대 있을 때는 군에서 딴 면허증도 인정을 못 받은 그랬었습니다. 뭐 몇십 년 전이긴 하지만 박 교수님 그래서 이 군 경력 인정 이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그 군인적 자원 개발 사업을 할 때 제일 먼저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 지금 말씀하셨던 국방 자격법. 그 군에서 취득한 자격이 사회에서도 통용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그 국방 자격법하고 두 번째 추진했던 게 이제 군 경력을 학점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군 경력 학점 인정은 이제 법으로 법제화 다 됐습니다. 군에 가면 이제 한 학기에 6학점, 네. 또 12학점까지 이게 취득해서 그것이 복학하면 자기 학점으로 이제 환산되고 그런 건 다 이제 법으로 돼 있고요. 이제 그거에서 이제 한 발짝 더 나가면 군 경력이 사회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의무복무 제대군인들이 국가에서 뭔가를 포상해 줘야 되겠구나 하는 건 다 이제 국민들이 뭐 제가 설문조사해 보고 64.7% 정도가 당연히 그건 해줘야 된다. 그럼 뭘 해줄까라고 물었더니 의무복무 제대군인한테 군복무 경력 인정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33.7%였거든요. 그러니까 경력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경력 네. 인정은 뭐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근무할 때 있던 것을 어떤 그 전공이나 경력에 이제 같이 부합되도록 하는 거예요. 즉 특기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얻어진 교육이나 또 자격을 평가해서 이제 사회에서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되면 이름하여 아까 좀 잠깐 나왔던 얘기 뭐 군에 가면 그것이 없어진 시간이 아닌 정말 보상받는 또 실질적인 시간이 된다는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 장병들의 취업 걱정 날려버리는 그날까지 제대군인 지원 정책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 자녀를 이제 군에 보낸 우리 부모님들 안심하십시오. 전역할 때 취업 걱정 없도록 청년 장병 취업 지원에 나선 우리 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군 지식 포커스. 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오늘의 포커스는 젊은 시절 가장 찬란했던 순간,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이 한 몸 바쳤다. 드디어 명예로운 저녁날. 그런데 내일부터는 백수 탕청.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럴 땐 뭐다? 국방부와 국가보훈처가 함께합니다. 청년 장병들을 위한 SOS 프로젝트 고고! 전역 후 일자리를 찾아 고민하는 군 장병의 수는 약 6만 9천 명. 대한민국 취업의 문은 날로 높아져만 가는데, 이에 군 복무 기간이 더 이상 학업 경력 단절되는 잃어버린 시간이 되지 않도록 청년 장병들을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강화됐으니, 그 대책의 일환으로 2018년도부터 청년 장병 SOS 프로젝트를 추진. 군 복무 전 과정에 걸쳐 단계별로 맞춤 지원을 하고 있다는데 어떤 프로젝트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1단계 진로 도움 교육과 1:1 상담 프로그램 운영. 민간 전문 상담사가 장병들의 진로 도움 교육을 위해 부대로 직접 찾아갑니다. 전역 후 진로와 취업 고민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끔 전문 상담사가 직접 듣고 도와준다고 하니 든든하겠죠? 이뿐 아니라 취업 역량을 갖춘 장병이 취업을 희망할 경우 희망 직종에 맞는 일자리까지 연결시켜준다고 하니 취업 그까이 거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자, 이번엔 2단계입니다. 취업과 창업 역량이 부족한 장병들의 경우 역량 향상에 집중.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업해 희망교육 또는 분야별 맞춤 전문 교육을 실시합니다. 현재 외부 연수원에서 상황리에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희망하는 직종에 따라 생생하게 중소기업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정말 장병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죠. 이제 마지막 3단계입니다. 정부 유관기관 또는 제대군인 우대 채용 기업과 협력해 1, 2단계를 거친 청년 장병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 과정인 취업사관학교를 운영.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능력을 복무 중인 장병에게 직접 교육해주는 취업 시스템인데요. 입대해서 평생 직장까지 얻게 된다면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겠죠. 유망한 스타트업 기업, 이제는 군에서 배출합니다. 국방부에서 정부 정책과 연계해 창업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 부대별로 창업에 관심 있는 장병들이 창업 동아리를 결성하면 전문 상담가로부터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다 싶으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해서 실제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도 팍팍. 창업을 꿈꾸는 장병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국가보훈처에서는 청년 장병들을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을까요? 국가보훈처에서는 제대군인 지원센터를 통해 제대군인들의 안정적이고도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전국 10개소로 운영 중인 제대군인 지원센터는 주로 5년 이상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들을 대상으로 운영. 이때 전직 지원 컨설팅을 통해 제대 군인에게 필요한 진로 상담과 직업 교육, 행정적 지원과 구직 활동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성공적인 경력 전환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안정적으로 시작하게끔 도와줍니다. 사실 5년 이상 군인의 신분으로 살다가 전역했음에도 사회에 나가면 여전히 2030 세대인 청년 장병들이 많은데요. 그런 청년들에게 국가보훈처는 각종 직업훈련과 창업 워크숍, 멘토링 제도 등을 통해서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탄탄한 연결 통로가 되어줍니다. 또한 최근에는 서울대학교를 비롯해 군 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대학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군 이러닝 무료 학습 콘텐츠 지원으로 군 복무 기간에도 군 내에서 어학, 자격 취득, 취업 준비 등 개별적인 학습을 통해 스펙을 쌓고 성장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국가를 위해 군 복무를 마친 장병들의 희생과 노고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국방부와 국가보훈처가 장병들의 새로운 도전과 희망찬 출발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는데요.
군 복무는 장병들에게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을 수호하는 중대한 임무이기도 하지만 스스로의 미래를 준비하고 꿈과 희망을 키우는 인생에 있어 가장 빛나고 가치 있는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청년 장병들 파이팅! 네,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지금 돕기 위한 우리 군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말 획기적이고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이 통과가 됐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네네, 네, 궁금합니다. 이 질문은 국장님한테 가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네. 궁금하시죠? 네. 네, 이번에 지난 6월 달에 국회에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중에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 3가지가 개정이 됐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하신 박수도 한번 네네. 네, 우선 그 3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법적 근거 없이 저희들이 행사를 해오던 제대군인 주관이 이제 법적 근거를 갖게 됐고요. 또 하나는 기업들이 제대군인을 많이 고용을 하게 되면은 인센티브를 네.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가 이제 법에 명시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에게는 저희들이 보훈 특별 고용이라는 것들을 제도를 통해서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네. 이것이 전역 이후 3년 이내에만 이것이 해당이 됐었습니다. 이번에 이 3년이라는 기한이 해제가 돼서 평생 네. 보훈 특별고용 제도에 의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은 현재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저희들이 개정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대군인 주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적 근거 없이 자체적으로 해오다 보니까 행사 내용이라든가 수준들이 높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법에 명시가 됨으로 해서 네. 국가 수준의 행사로 저희들이 격상시켜서 제대군인들에게 자긍심을 줄 수 있는 이런 행사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이제 마련이 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또 눈에 띄는 게 이 장기복무 제대 군인의 취업 지원 제한을 폐지한 부분인데요. 박 교수님, 이렇게 되면 어떤 점이 이전과는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가장 그 걸림돌이라 그럴까 했던 것이 바로 이제 이 조항이었는데 독소 조항이었죠. 3년 이내다. 전역 후 3년 이후. 그럼 3년 이후는 어떡하래? 네. 아까 100세 시대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장기복무 제대 군인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하고 단절되고 또 전방이나 오지에 근무를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근무 환경이 열악한 것도 이제 열악하지만은 퇴직으로 인한 어떤 사회 적응 기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3년 이하라고 묶어놨다는 것 때문에 엄청 그게 이제 안 좋았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으로 묶어지면서 가질 수 있는 취업의 어떤 한계가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일정 기간에서 한정됐던 거를 풀어놨으니까 취업 기회가 더 많아진 거죠. 뭐 무르나 마나. 그래서 이런 어떤 독소 조항이 없어진 차원에서는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지금 이 조항입니다. 네. 이 조항 때문에 야 이거 드디어 없어졌구나. 이제 우리도 얼마든지 어플라이 할 수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네. 이 그 제대 군인을 채용한 기업에 우수 기업 인증을 해준다고 하는데 사실 이왕이면 이거 눈에 띄게 동네방네 자랑할 수 있게끔 혜택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제대 군인을 채용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인센티브는 어떤 방식으로 줄 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요. 네. 사실은 이번에 개정된 3가지 그 법령 개정안 중에서 네. 이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 제도가 가장 핵심적인 제도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보훈처에서 2015년부터 법적 근거 없이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를 자체적으로 시행해 왔는데 네. 시행은 했지만은 기업들에게 돌아가는 인센티브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기업들이 제대군인들을 많이 고용할 수 있는 유인책이 조금 부족했던 뭐 이런 꺼리기도 했겠죠. 현상이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법제화됐기 때문에 어. 제대군인을 많이 고용하게 되면은 그 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런 그 길이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보훈처에서는 아직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정식적으로는 12월 9일 법제화해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네. 다만 앞으로 저희가 정부 부처라든가 기업들과 협력을 해서 네. 제대군인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에게 정말 가점을 많이 부여하는 네. 예를 든다면은 국방부라든가 각군 또 뭐 방서청에서 조달이라든가 할 경우에는 뭐 가점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물론 그것은 그렇죠. 저희들이 앞으로 협력해 나가야 될 이런 분야입니다. 그렇듯이 이 제도를 통해서 기업들이 제대군인들을 많이 고용할 수 있는 이러한 그 토대가 마련이 되었다. 네. 이런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아니 하겠습니다. 그 제대 군인이 이제 그 취업해주는 기업에게는 좀 우리가 기념품이나 뭐 건빵이나 뭐 이런 거 좀 줘야 되지 않을까 감사하다고 현재는 감사하잖아요. 기업 정문 현관에다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 기념 현판을 네. 저희들이 부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장기 복무 제대군인들이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많은 여건이 변화되고 조건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잘할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의무복무 이 제대군인의 경력 인정 이거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뭐 학점 인정은 법제화했듯이 네. 그 경력 인정도 사회에서 인정할 수 있게 통용되도록 해달라 이제 그런 문제인데 사실 의무복무 장병이 이제 전역 후에 취업하는 것은 일단은 학교로 갔다가 또 다시 이제 취업하는데 그러면 내 시간은 어디 갔지? 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 군 그 복무 기간에 교육도 참여했죠, 특기 교육도 했죠 하는 그런 그 경력이 그러면 객관적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객관적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통용적인 그 정보 체계를 만드는 것하고 그러려면 이게 이제 경력 설계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이제 사회하고 연동되게 만들어주는 작업이죠. 뭐 다 바라고 있죠 지금. 다 바라고 있는데 군 경력이 사회 경력하고 인정되기 위한 체계 구축 이게 이제 우선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요거는 이제 완성이 안 됐고 지금 그렇죠. 가고 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가줘야 되는데. 제 미국인 지인이 있는데 이 친구가 대학을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런데 군대를 가버렸습니다. 네. 야, 대학 간다더니 군대를 왜 갔냐 그랬더니 자기 입학금이 없으니까 그렇지. 군대를 갔다 네. 오면은 이게 뭐 대학 지원금을 주는 그런 제도가 해외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에는. 네. 그래서 해외 경우 의무 복무를 마친 뒤에 전역 후에 다양한 지원이나 이 혜택도 준다고 들었는데 정 국장님 어떻습니까? 물론 미국과 다른 면은 있지만은 상당히 미국은 오래전부터 제대군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 또 사회적인 혜택을 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미국의 사례의 대표적인 그 제도가 GI빌 제대군인 교육 지원 관련된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군에서 3개월만 근무한다 하더라도 학교로 복학했을 경우 학자금의 50%를 국가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3년을 근무하게 되면은 전액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또한 학교로 복귀하지 않고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에는 학자금에 상응하는 액수만큼 훈련 수당으로 지급을 해주고 있는 거죠. 선진국으로서 상당히 좋은 제대군인 지원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도 며칠 전에 선진국으로 올라섰죠. 대단히 기쁜 일인데 앞으로 이러한 선진국들의 좋은 제도를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네. 우리도 그에 못지않은 이런 지원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의무복무 이 제대군인의 경력 인정 쪽으로 법 개정이 이제 이루어질 경우에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이 보다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을지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가장 중요하죠. 그 사실상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 징병제 국가가 됐든 모병제 국가가 됐든 국내의 어떤 교육이나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거든요. 이게 갖춰져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들이 받은 직무와 관련된 교육이 됐든 경험이 됐든 특기가 됐든 이것이 이제 사회하고 어떻게 연동되게 해주느냐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좀 체계화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사실 군 가산 복무제도, 가산점 제도가 폐지된 지가 한 20년 지났잖아요. 네. 20년 지난 현 시점까지 대안이다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재정적 지원을 해서 이제 월급을 많이 이제 봉급을 인상시켜주고 했습니다만 국가 차원에서는 그 뭐 희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보다는 그 경력을 그네들이 그 의무 복무하는 기간 동안의 경력을 인정을 해줌으로써 오히려 그것이 정정당당하게 그 보상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자칫 잘못하면 이게 2중, 3중의 지원이 될 수 있는 그 우려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군복무가 일종의 이제 특권화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본에 갔던 의무를 수행했는데 그걸 다시 또 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되기 때문에 군복무 경험이 현실적으로 유리한 점을 작용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그렇지 않은 그 계층에서도 공감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작업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맞아요. 있고 조절이 필요한 국민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제 아까 제가 설문조사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면 군에 가 있는 동안에 그것을 재정적 지원보다는 경력을 인정해 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점점 공감대가 좁혀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교수님, 그래서 이제 교수님 설명해 주신 그런 관련 법 개정 추진을 위해서는 일단 그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네. 그러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노력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병역 문제,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지원 정책, 이건 사회의 어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잖아요. 또 여성의 관점도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논리를 만들어낸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이 국방 의무가 모든 국민의 그 과제라는 건 다 이해하고 또 그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것은 공감대가 다 이제 형성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해주는 어떤 지원에 대한 원칙 또 그것에 동의한다. 이건 동의도 하고 있지만 일부는 말씀드렸듯이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의무복무자들에 대한 어떤 그 지원의 주체는 정부가 돼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기업이나 지역사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그 불공평하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그 조직이나 집단의 충분한 어떤 양해를 구하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가는 이러한 어떤 건전한 메시지를 자꾸 네. 국민들에게 전달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뭐 네. 덧붙일 거 있으시죠? 네. 금방 이제 의무복무자 네. 가산점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이것은 의무복무자들이 군 생활을 하면서 헌신과 희생을 한 것만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네. 이것이 다른 것과 비교한다든가 이러한 문제는 좀 대단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금방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무복무자 지원과 관련돼서는 가산점이든 경제적 지원이든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수용성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이런 홍보라든가 또 논리적인 설득이라든가 이런 활동이 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뭐 그 군대에서 이제 운전병을 해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도 한 5% 정도 절약이 되고 해서 오. 이런 지원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제대군인 이 취업 지원을 통해서 군 복무하고 나면은 반드시 취업에 성공한다 이런 공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대군인 취업 지원은 땡땡땡이다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국장님부터 갈까요? 네. 제대군인 취업 지원은 제대군인에게 최고의 복지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자, 교수님 부담되지만 갑니다. 제대군인 취업 지원은 정예 국군 초석이다. 네. 정말 좋습니다. 네. 한마디 두 분이 정리해 주신 것이 우리 오늘 이 방송에 그냥 딱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제 봉사도 했습니다. 헌신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대군인이 됐어요. 이들을 돌보기 위한 또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또 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분 더 계속해서 애써주시길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대군인 취업 지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군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뒤 전역하는 제대군인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성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군의
제대군인 취업 지원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두 분 말씀 감사드리고요. 국방에 대한 모든 거 국방 포커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